네, 반갑습니다. 7강 3점짜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의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X축 XY가 만드는 자기선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XY는 막대저석의 NS국 중 하나이다 라고 했고요. P에서 자기자기 방향이 요 방향이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도 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Y를 기준으로는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X 기준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 되겠지요. 그래서 X는 N극이다. 틀렸고요. NS극, 다른 극이니까 서로 단기된 게 작용하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가까울수록 클 거기 때문에 P와 Q를 비교해 보시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Q가 더 훨씬 더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 자석에. 그래서 Q에서가 더 크다라고 해서 4번으로 푸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일정한 전류의 세기가 흐르고 있고 AB 이렇게 있고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그리고 전류는 I, 그리고 X는 ED에서 AB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0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ED에서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고 있잖아요. 오른손을 쓰면. 그러면은 B가 만드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A가 만드는 것과 B가 만드는 거 더했을 때 서로 상쇄돼가지고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B는 반드시 ED라는 지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만드는 자기장을 제가 BA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을 BB라 했을 때 요거의 세기는 같게 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야지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으니까 상쇄될 수 있겠죠. 그림 나는 가에서 일정한 전류의 세기가 되는 C를 갖다 댔다. 갑자기 C를 왜 갖다 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제랑 대화하다 보면은 좀 문제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깝고도 먼 친구지만 나의 원점에서 이번에는 원점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개가 만드는 자기장이 0이다 라고 하였고, 그래서 지금 전류의 방향감, 전류의 세기를 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B의 전류를 먼저 구해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K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하나, 둘, 셋, 3D분의 I가 되고요. B가 만드는 자기장은 한 칸 떨어져 있죠. K 곱하기 D분의 IB다. 라고 했을 때 둘이 같다라고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상쇄되니까. 약분 해주시면요. IB는 3분의 I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분의 I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B에 의한 거. 여기서 보시면은, 자, A에 의한 게 있고, B에 의한 게 있고, C에 의한 자기장이 있는데요. 요 세 개에 의한 자기장을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A 같은 경우는 요 지점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내겠죠. 오른손 감아주시면. B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줄 겁니다. 밑으로 해서 갈아주시면. 그럼 C는 반드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지 요거 세 개를 더했을 때 서로 상쇄돼서 자기장이 0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내려면 C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찍더라도 우리는 여기 3, 4, 5번 중에 찍으셔야겠지요.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K 곱하기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D분의 I고요. B 같은 경우에는 K 곱하기 3D분의 I가 되겠죠. 왜냐면 전류가 3분의 I니까. C가 만드는 자기장은 K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D지요. D 곱하기 IC. 자, 그러면 요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요게 지금 나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거 더한 거랑 C, 그러니까 나오는 거랑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예, 상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K 곱하기 들어가는 방향을 써주겠습니다. K 곱하기 D분의 I 더하기
K 곱하기 3D분의 I는 C가 K 곱하기 D분의 IC. 이거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같아야지 서로 상쇄되어서 0이 될 거잖아. 그러면은 약분. I는 약분이 안 되네요. K만 약분시키고 D 약분시키고 이거 계산해주면은 3분의 4i고요. 얘가 IC다. IC는 3분의 4i 구해주시면 4번이 되겠네요.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3번 문제 보겠죠. 그림과 같이 A가, ABC가 딱 그림 나란하게 있네요. I0, I0, I만큼 흐르고 있다. 라고 하였고, A에는 I0, BC에는 각각 I0, I. 오케이, 맞네요. X는 0에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류의 자기장 0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요. 그래서 A를 보시면, 먼저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A는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아래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B가 이쪽으로 위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A랑 똑같이. 자, 지금 전류의 방향도 똑같고 전류도 I0 흐른다라고 문제의 조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A가 만드는 것은 들어가는 거고요. B가 만드는 건 감아주시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떨어진 거리도 똑같고 전류도 똑같으니까 A가 만드는 자기장과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똑같아 버리겠죠. 그쵸? 이렇게 돼버리면은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가 돼버리냐면은 서로 상쇄돼가지고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0이 됩니다. 자기장의 합은. 그렇죠. 그러면은 C에 의한 여기서의 자기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왜? 전류가 흐르니까. 그렇다면은 요 지점에서 자기장이 A와 B와 C에 의한 자기장을 더했을 때 0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이미 A랑 B에 의한 거 더했을 때 0이 나왔거든요. C에 의한 게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다 아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 처음 풀어보실 때부터 다 아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왜 말을 하냐면은 학생들이 되게 수능 3점짜리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오래 걸렸었고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한 98명 정도는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자괴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풀다 보면 감이 생기거든요. 네. 마치, 네. 또 말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간에 A, B, C에 의한 자기장 더했을 때, 요 지점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B도 들어가는 방향, C도 나오는 방향 이어야겠죠. 왜냐면은 서로 상쇄되려면 하나는 반대 방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류는 이렇게 C에는 흐르게 되겠지요. 자, A에 의한 자기장 K 곱하기 D분의 I0, B에 의한 자기장 K 곱하기 D분의 I0, 그럼 C에 의한 자기장 K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2D죠. 2D분의 B의 전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A랑 B 더하면 얼마야? K 곱하기 D분의 2I0죠. 이게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서로 상쇄되려면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아야지 서로 완벽하게 상쇄가 되니까. 그럼 K 곱하기 2D분의 IB K IB는 4I0가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있네요. I는 2I0가 아니라 4I0다. B에 흐르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 맞고요. X는 마이너스 2D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이겠죠. 예, 1번이겠네요. 왜 나오는 방향? 어떻게 바로 아세요, 선생님? 마이너스 2D에 여기서 만드는 거 또 A, B, C를 고려해 주시면요, A, B를 먼저 비교를 해봐. A랑 B, A는 나오는 거고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고 C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A랑 B를 먼저 비교해봐. 똑같은 전류 I0가 흐르고 있는데 얘는 D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몇 D야? 1, 2, 3D 구조, 그쵸? 즉 A가 B보다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자기장의 영향이 더 많이 주겠죠, 그쵸? 그래서 A가 더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 A랑 B 둘 다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죠. 똑같은 전류인데 A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크겠지. 그러면은 A, B 두 개 더했을 때 남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남아버린다라고요. 근데 C도 나오는 방향이네?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개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1번이 되겠죠. 일정한 세기가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무한의 긴 직선 조선인 X는 마이너스 D와 X는 ED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같다. 그리고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갔다. 일단 여기서도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드는 건 지금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밖에 없잖아. 그게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은 그렇죠. 전류는 윗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라는 거겠네요. 자, 일단 보시면 요 지점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B0인데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직선 전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걔밖에 없으니까. 얘 여기서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직선에 의한 자기장도 있고 여기 자기장 영역에 의한 것도 있고, 어쨌든 두 개 다 고려했을 때 자기장이 B0가 되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 즉 문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 전류가 만드는 걸 보시면요, 직선 전류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B0를 만들었거든. 그럼 두 칸 떨어져 있으면은 멀어졌으니까 절반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 모르기 때문에 제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두시면 조금 구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B0라 했으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B0가 되겠죠. 왜 2분의 이거 이게 왜 붙은 거예요? 아까보다 두 칸 떨어져 있어. 두 배 더 먼 곳에 있으니까. 자, 요거 했을 때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B0라고 문제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균일한 영역의 자기장은 필기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는 계산해 주시면 자기장 영역에서의 자기장은 2분의 3B0가 되는 거죠. 어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건들을 이제 제가 얻은 것을 보시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한 칸 떨어져 있으면 B0를 만들어내고요. 균일한 영역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3B0를 만들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3D에서의 자기장을 물었으니까 하나, 둘, 셋. 직선 전류는 여기보다 3배 더 먼 곳에 있으니까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B0가 되겠고요. 더하기 균일한 영역의 자기장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은 그러니까 2분의 3B0을 구했죠. 이거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6분의 3, 3은 9. 9 빼기 2인가요? 6분의 7 B0 같은데요. 그러면은 6분의 7 B0. 자기장은 아까 나오는 방향이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B의 위치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B는 0점에 원점에 그대로 있어요. A가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 뿐인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오면서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B가 만드는 자기장은 그대로야. 그치? 근데 A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는 변하고 있다. 왜? 나에서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 A에서, 원점에서 여기서 A에 의한 자기장과 여기서 A에 의한 자기장을 비교하게 되면 나에서의 자기장이 더 크게 되겠죠. 왜냐면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A의 그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상황 같은 경우에는 A가 B가 만드는 자기장과 같은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나상황 같은 경우에는 A가 만드는 자기장과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반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한번. 그냥 약간 이런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이렇게 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넣어주면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뭐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들어가는 걸로 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가 되겠죠. 뭐 똑같은 B라는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찬가지로 이 원점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라 해볼게. 뭐 4라고 해볼게요, 한번. 그럼 무조건 여기서 자기장 얼마가 되는 겁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6이 되겠죠.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A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위로 흔들어 봤을 때, 뭐 A가 아래로 흐른다고 봤을 때 전류가 이 나 상황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다면은 가 상황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나 상황과 가 상황에서 원점에 만드는 A가 원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여기 가 상황 같은 경우에 A는 반드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준 거잖아. 더해줘서 6이 되었는데 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거, 나오는, 방향을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예. 자,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안 변합니다. 보시면은, A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뭐야, 이거? 잠시만. 왜 이렇게 멘탈 나갔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맞네요. 문제 없네요. 예. 자, 어쨌든, 여기서 들어가는 걸로 자기장이 이제 6이 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A가 자기장을 만들어낼 건데, 일단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4보다는 무조건 작은 값일 거잖아요. 그죠? 작아야 되잖아.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에서 6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왜 6이 나와야 되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가에서와 나에서의 자기장이 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될 수가 없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가에서 같은 방향이었다. 지금 B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뭐 이만큼 만들어내고 A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었다라고 했을 때 뭐 들어가는 방향으로 3이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5가 되는 거죠. 근데 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B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2 똑같으니까 지금 가와 나 상황이 똑같으니까. 근데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무조건 여기랑 가 상황과 나 상황에서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변하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나 상황에서는 이 합해서 5가 되었으니까 합해서 5를 만들기 위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죠. 나 상황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A가 7만큼 만들어내 버리면은 요거 두 개 계산해 줘 버리면은 결국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5가 남잖아요. 즉 자기장의 세기는 같을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에서는 반대 방향이다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좀 쉽사리 안 떠오르면요, 아무 숫자나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제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댓글 궁금한 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즉 B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A도 들어가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겠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O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가에서는 네,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둘 다. 나의 O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에 흐르는 O에서 A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작다. 틀렸죠. 왜냐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O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무조건 아까 전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두 개가 자기장이 같을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A에 의한 자기장이 B에 의한 자기장보다는 영향력이 더 커야겠죠. 왜냐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오는 거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고정이 되어 있고요. X에 따라서 나오는 방 어쨌든 A랑 B랑 이 공간 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내려면은 A는 아랫방향, B는 윗방향.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가 되겠고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서 가 B에서 보다 작다. A가 더 작다라는 결론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이제 풀이를 보면은 뭐 변곡점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 그런 설명보다는, 만약에 이 두 친구의 전류의 세기가 똑같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A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에서가 B에서 작다라고 하면 틀린 건데, 뭔가 이 설명이 조금,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이게 방향이 반대였으면은 이게 차라리 더 깔끔했을 건데, 자,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전류가 지금 여기 이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에 있잖아요. 뭔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좌우가 뭔가 느낌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전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냐면은 더 가까이 있는 친구 B에 의한 걸 많이 받게 될 거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은 A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눠지는 그 중간 지점, 나눠지는 중간 지점이 여기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래프 2차 그래프에서 요런 그래프에서 여기의 역할하는 거,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대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까이 있는 B에 의해서 뭔가 결정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A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럼 A의 영향이 더 멀리까지 펼쳐지니까 A의 전류가 B의 전류보다는 더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AB에 의해서 자기장의 0인 지점은 X는 마이너스 D에서 존재한다. 자, 지금 A의 전류가 크고요. B의 전류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왼쪽에서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인 거죠. 마이너스 D보다 작아지니까 A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거고 B가 만드는 건 나오는 거거든요. 둘의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죠. A가 만드는 게 들어가는 거면은 B가 만드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리도 A가 더 가깝죠, 무조건. 왜냐면은 B는 요만큼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왼쪽 이 영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A가 거리도 가깝고 전류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A에 의해서 여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죠.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B의 반지름 D고요. 나는 AB에서 AB가 흐르는 T1일 때 이제 그 OS의 자기장이 0이 됐거든요. 그래서 T1일 때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B가 I고 얘는 2I다. 자, 근데 A가 만들어낸 자기장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B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쇄돼서 0이 되려면. 그래서 B는 전류 I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A가 반지름이 더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름도 더 길죠, 그죠? 그리고 전류가 2배입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쓸게요, 그냥. 자, A가 만드는 자기장, B가 만드는 자기장. A가 만드는 자기장 반지름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R이라 줄게요. K 곱하기 R분의 2I. B가 만드는 거는 D분의 I. K. 이 꼴이죠, 그쵸? 그러면 R은 얼마죠? 예. 2D가 되겠네요. 2D. 그래서 전류가 2배임에도 불구하고 A가 만드는 A의 전류가 2배임에도 불구하고 B가 만드는 자기장과 여기서 동일한 이유는 거리가 더 먼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전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A랑 B랑 만드는 게 똑같은 이유는 거리가 멀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류가 2배이기 때문에 그 불이익으로 인해서 둘이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리도 2배가 돼야 된다라는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T2에서는 자 보시면은 방향을 안 변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에서 전류도 I고요. B의 전류도 I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거리가 먼 대신에 A의 전류가 더 커가지고 뭐 상쇄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류가 똑같은데 B가 더 가까이 있거든요. 그 B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이다.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은 5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방향에 있고요. O에서의 자기장은 0이다. 무슨 말이죠? P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고 전류의 세기는 같다. 그러면은 P와 Q가 어쨌든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지 여기서의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총 3개가 있어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 그리고 P에 의한 거, Q에 의한 거. 지금 얘가 무조건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지 서로 상쇄돼가지고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균일한 영역의 자기장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T1일 때 0이 됐으니까 T1일 때 균일한 자기장은 B만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은 P와 Q 더한 게 B만큼 만들어내겠지요. 마이너스 B. 반대 방향으로. 자,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거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P와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고,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거든요. 즉, P나 Q나 둘 다 I만큼의, 똑같은 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았을 때, 이 T1일 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Q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겠죠. 자, P와 Q는 무조건 반대 방향이야. 근데, 똑같은 전류이기 때문에 이 작은 원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전류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얘 Q에 의한 자기장이 멀리 있는 P에 의한 자기장보다 크잖아. 즉 얘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이 P는 시계 방향 맞죠? T1일 때 O에서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이다. 이게, 이거 풀이가 조금, 고음말 써야겠죠. 자, 일단, T1일 때니까, 보시면, 자, 지금, 균일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P랑 Q 더했을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B가 돼야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자, 근데 Q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P는 이렇게
자, Q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을 것이고요. P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B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장의 색이 요거 있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Q에 의한 자기장보다 P에 의한 자기장이 절반이 되겠지요. 자, 여기서 사용된 게 지금 뭐냐면은, 자, 요 과정을 넘어가면서 사용된 게, P가 Q의 절반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왜?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같은 전류인데,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왜 같은 전류인데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Q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3, 3분의 2B가 되겠죠. 그래서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B가 아니라 3분의 2B라고 해야지. 2B 맞네? Q.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죠? 네. 보시면은, 여기서 2분의 1 BQ가, 네, B이기 때문에 Q에 의한 자기장은 2B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O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시간이 0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 5에서와 T2일 때. 지금 O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P와 Q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B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균일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2B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주시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만 남겠죠. T2일 때는, P와 Q에 의한 자기장은 똑같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으로 B인데 균일한 방향의 자기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0이 돼버렸죠. 그 남는 거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B밖에 안 남죠. 방향은 바뀌었지만 T는 0일 때와 T는 2일 때 자기장은 B로 똑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충전 좀 할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I의 흐름들 늘어나서 정지하여. 자, 지금 늘어났다라는 말은 지금 자석적으로 당겨졌으니까 그 당기는 힘이 작용을 했겠지요. 그러면은 당기려면은 여기가 N극이 돼야 되겠고 여기가 S극이 돼야 되는데 그럼 자기장은 요렇게 만들어내겠네. 그러려면 손은 요렇게 감아줘야 되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럼 기역이 플러스가 되겠네요. 서로 당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늘어난 거겠지요. 솔레노이드 에너지로 EI가 되면 더 강하게 잡아당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D보다는 커야겠지. 너무 쉽다 이 문제는. 9번에 4번. 자, 헷갈리게 하죠. 자, 바깥의 자석을 치웠는데도 얘는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 왜? 클립을 잡아당기니까 X는 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자석을 치워도, 바깥의 자석을 치워도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에서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감아주시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지요. P에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이 있으면 가에서가 나에서 작다. 맞죠? 왜냐면은 얘가 상자성체인 것도 있겠지만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석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X는 A이다. X가 어딨어? X는 강자성체이다. B죠, 그죠? 그래서 2번. 자, A를 연결들이 가라앉았다. 당겼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당기려면은 반자성체가 아니지, 강 아니면은 상이 돼야겠지요. 스위치를 A 연결했을 때 당겼어. 머리는 A 연결했으면은, 요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NS. 당겨지려면은, 여기 NS. 머리는 S겠네요. 자, B에 연결하면 위로 떠오른다. 이게 방향이 거꾸로 했으니까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얘는 강자성이든 상자성이든 중요한 거는 바깥의 자석과 바깥의 자석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여기 이 코일이 바깥의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죠. B에 연결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그러면은 위에가 N극 S가 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NS극, 위에가 N극, 똑같이 위에가 N극, 똑같이 밑에가 S극 이런 식으로 자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당겨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래프는 가라앉게 되겠지요. 2번, 11번에 2번 12번 보겠습니다. 막대 자석의 위치가 P일 때 자, 당겨지는 게 있고요. A는 멀어지고 C는 멀어지네요. 문제를 읽읍시다. B는 강자성체이고요. 당겨지겠죠. A, C는 반 아니면 상이다. 자, 보시면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여기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당겨지는 거야. 아시죠, 여러분들? 강상은 당겨지는 거고 반은 밀어내는 겁니다.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힘받고요. 당겨지고 있지요. 얘는 상자성체가 되겠죠. 왜요? 이미 여기서 강자성체가 나왔으니까. C 같은 경우에도 멀어지고 있네요. 얘는 반자성체가 되겠죠.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는 상자성체에다 맞고요. 기역과 니은. 자, 기역과 니은이 뭐지? 자석이 Q에 있을 때를 물었습니다. 자석이 Q가 있을 때. 자, 얘가 상이었고, 얘가 강이었고, 반이었죠? 얘는 여전히 밀려날 거고요. 플러스 X. 여기 얘는 강자성이기 때문에 당겨지겠죠. 플러스 X. 상자성이기 때문에 당겨지겠죠. 플러스 X 방향으로. 똑같은 플러스 X 방향이네요. 막대 자석에, 이게 넣은 이유는,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상, 반? 반대잖아! 그러면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귀찮더라도, 마음이 급하더라도, 정석대로 하나를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좀 틀리고 맞고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막대 자석의 N극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여서 Q에 고정을 시킬 때 C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똑같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NS극으로 도왔다. C는 여전히 반자성체잖아. 그럼 반대로 자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NS 무조건 밀어낼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 5번.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P를 갖다 댔더니, 원래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살짝 돌았대요. 그쵸? 그러면은, 밀었다는, P가 밀어는 거잖아. P가 N극이 되겠네요. S. 그렇죠? 하나는 강자성체, 하나는 반자성체다. 예. 그러면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려면은, 바깥에 자석이 있다면 여기도 N극, S극이 돼야겠죠. 그럼 자기장은 윗방향이 되겠네요. N극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Z방향 맞고요. 반자성체의 Q면은 자 보시면은 NS극이 있으면 밑에가 N극이 돼야겠죠.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자석은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N극으로 자기장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가의 반자성 Q면은 반자성체를 끄집어내면요. 바깥에 자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석의 성질을 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갖다 대도 의미가 없다. 강자성체만이 갖다 대서 의미가 있는 거지 상이나 반은 바깥 자석을 치워버리면은 자기적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회전이 안 합니다. 낚이라고 하는 문제겠죠. 자, 얘는 물론 B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야 되는데 떠있잖아요. 지금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자기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밀어내야지 떠받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자성체가 되겠고요. 얘는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중력에 의해서 당겨져야 되는 거잖아. 얘는 강 혹은 상인데 상은 경우의 수가 없네요. 얘 강이다. A의 자석의 자기장, 이건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자성체와 강자성체의 특징입니다. 가에서 A에 적용한 자석의 자기력의 방향은 여기서도 윗방향이고요. 위고요. 위. 여기서도 위네요. 네, 낚이지 마세요.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반대이 다 틀렸고요. 이거 하드디스크는 강자성체잖아요. B가 뭐였지? 반이죠.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플랫텔 전기장 사려줘도 자성이, 얘는, 이거 뭐냐? 얘는 강자성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깥의 자석을 치우더라도. 그래서 유지된다. 맞고요. P와 Q가 기록될 때 코일에는 전류의 방향 N극이 들어갈 때랑 S극이 들어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어도 정보는 기록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어도 그림이 좀 약간 어쨌든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요 자석의 방향으로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뭐 반대로 넣어도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할 때 이 코일이 만드는 자석의 방향에 의해서 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통과하더라도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6번이 있습니다. A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지금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막 증가하고 있으니까 상쇄시키려고 밑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려면은 자기선속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전자기류죠. 뭐 자기선속이 변해가지고 자기장이 변해가지고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 기억은 증가 맞고요. 내부 코일의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버스 내부 코일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보시면은 밑에서 자석은 이 초록색깔은 NS가 있어가지고 이 위쪽으로 지금 자기장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고 이 고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상쇄시키기 위해서 밑에가 NS N극이니까 밀어내겠죠. 당기는 게 아니겠습니다. 네. 자, 바깥의 자석을 치워도 여전히 자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P는 무조건 여기 이 친구는 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막대는 상자성 아니고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멀어지고 있는 거네요. 멀어질 때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왼쪽이고 NS극이잖아. 멀어질 때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P가 N극이 되겠죠. 그래서 N극. 그러면은 P가 N극이 되려면은 자기장을 위로 만들어내야겠네. 그러려면은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겠네요. 그러면은 기억이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두고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원형 도선에서 언제야 이게 T1일 때 하사표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1일 때는 전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원래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냈는데 오른쪽의 자기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줄어든 만큼 이쪽으로 메꾸고 싶어 하겠지요. 아닌가요? 이 풀이가? T1이 아닌가 이게? 네, 이거 A가 아니라 지금, 예. T1일 때의 전류의 방향, 솔레노이드의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 거였겠군요. 자, 보시면 솔레노이드에 지금 I만큼의 T1에서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전류가 I만큼 흐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즉, 요 방향일 때가 플러스 방향일 때, 여기 플러스 영역이죠. 요 방향일 때는 얘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자, T1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이 방향의 자기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줄어드는 만큼 메꾸고 싶어서 고리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다. 고리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A랑은 반대 방향이겠네요. 틀렸죠? T2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왜냐면은 이 전류가 그대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안 변하면은 전류가 안 흐른다. 답은, 네, 흐르지 않는다. 맞죠? 그죠? 네. 디귿번까지 봐야겠네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T1일 때, 급격하게 변할 때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여기보다는 여기 두 번째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T1일 때 세기보다 크다. 틀렸죠.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은 P를 통과한 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라고 하였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유도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윗방향으로 자개장이 만들어지니까 이 전류가 만드는 거는 위에가 N극, 밑에가 S극이 되겠죠. 멀어질 때는 잡아야 되니까 X는 N극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죠? 잡아야 되니까 S극이 잡는 역할이니까 그러면은 X는 N극이다. 맞고요. 막대자석이 Q로 지날 때 흐르는 전류 방향은 왠지 위로 지나갈 때, 자 보시면은 X가 N이었거든요. NS 위로 흐르고 있을 때는 자석이 멀어지는 걸 잡아야 되니까 이 자개장이 위에가 N극, 밑에가 S극이 될 겁니다. S극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자개장이 위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A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위로 Q로 지날 때가 아래로 지날 때보다 작다. 틀렸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갈 때도 자석이 올라갈 때 이 고리가 얘를 밀어버리잖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얘가 올라갈 때도 가지 말라고 잡아버리잖아요, 이 친구가. 자석이 되어버려가지고. 즉 이 자석은 가면 갈수록 이제 느려지겠죠, 그쵸? 예. 그리고 떨어질 때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는데, 즉 속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미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가 많이 빠져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는 에너지가 빼앗겼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의 전류가 더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에 3번.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그죠? 왜, 이게 막 힘주고 그러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실험 도구들을 하고 있는 거지? 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자, P를 돕고 Q를 P에 가까이 하여 P 중심축에 고정한다. 오케이. 스위치력을 해정하여 같은 최대값을 측정한다. 오케이. A, B의 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의 위치를 바꿨다는 얘기죠.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 즉, 그 말은 뭐다? 자개장의 방향이 바뀌었다.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석의 방향이 바뀌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는 단위 길이당 가무수, 더 많이 감아줬으니까 단위 길이당 가무수를 내부에서의 자개장의 길이는 더 커지겠죠. 자, 나 과정에서는 나에서 스위치를 연결하는 순간 P와 Q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걸로. 그렇죠? 갑자기 얘가 자석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자석이 아니었는데 자석이 되어버린 거죠.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여기 자석이 없었는데 얘가 자석이 되어버렸으니까 얘를 밀어내겠죠, 솔레노이드가. 그러면서 얘도 자석이 됩니다.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자, 어찌되었든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다에서는 니은 방향이다. 다가 뭔데? 나 가정에서는 기역 방향으로 회전했거든요. 그럼 다 가정에서는 A, B가 바뀌었으니까 이 자석의 방향이 바뀌었겠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여기 방향도 니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Y의 결과 검리계 반의 해제각도 체감 생각보다 작다. 아니죠. 왜냐면은 더 강한 자개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더 많이 돌아가겠죠. 그쵸? 검유계가, 즉 강한 자개장을 만들어내, 갑자기 강한 자개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검유계 반열이 더 커질 것이다. 더 많이 갈 것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T1일 때의 전류는 I1. 지금 보시면, 자, 지금 T1일 때는 A 저항 B로 지금 전류가 흐른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렇게 NS가 되겠죠. 자기장은 이쪽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 T1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은, N극이 다가오니까 S극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T2일 때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쵸? 예, 여기가 S. 예. 그 말은 즉슨, 미안합니다. 집중력이 깃들었어. 자, T1일 때는 A 저항 B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 오른쪽으로 자기장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여기가 NS극이 될 겁니다. T1일 때 여기 N극이고 S극이면은 당기는 힘이잖아. 이 자석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T2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지겠죠. 그때는 얘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얘가 N극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입니다.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T1일 때는 솔레노이드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한다. T1일 때, 네, 그랬죠. T2일 때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단 니은 디귿은 맞는데, 기억번이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 뭔가 이 출제자의 의도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기 전이다. 그래서 처음께 더 이제 빠르게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I1이 I2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랬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있네. 똑같네,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T1일 때가 더 이제 시간이 적게 흘렀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소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덜 전기 에너지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겠죠. 왜? 전기 에너지를 뺏겨버리니까, 사용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 한번 좀 잘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약간의 미세먼지 팁 같은 걸 드리자면요.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방향이거나 나오는 방향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찍어보시면 좀 좋아요. 자, 그냥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찍어보죠. 근데 지금 이 도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자, 도선이 입장 생각해봐. 원래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에게 통과하는 게 없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인해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가입표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지. 요거는 문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1에서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이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요 방향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요 방향이 되겠네요. 자, 통과한 자기장이 있었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나오면서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얘도 이 방향으로 줄어드는 걸 많이 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에서 이 자기장은 수에 들어간 거냐? 맞죠? 2D를 지날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자, 원래는 여기 이 공간에 있을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여기를 들어감으로써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는 나에게 들어가는 방향밖에 자기장이 없었는데 이번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생겼단 말이야. 변화는 실하기 때문에 처음 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생기는 것들을 상쇄시켜야 돼. 그래서 고리는
네, 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시계 방향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 전류의 세기는 P가 2D를 통과할 때 3D를 통과할 때. 자, 여기를 통과할 때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에 비해서 나오는 방향이 2B로 된 거기 때문에 총 자기장 3B만큼 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3D일 때는 2B에서 B, 즉 나오는 방향 2B에서 지금 나오는 방향 B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자기장은 B다. 여기서가 더 크죠. 3배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D일 때가 3D일 때보다 크다? 맞습니다. 네, 3배가 되겠습니다. 3배. 3배. 여기서 I라면. 예, 고생하셨습니다.